동부에서는 우리 시의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을 확양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3년 10월에 국무조정실에 제3국가 건설 관련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해서 그동안 실무협의를 5차례 진행하는 등 우리 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이견으로 손실보전금 규모와 주체 등이 확정되지 않고 답보 상태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으로 모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민자도로의 주무관청인 정부에서도 우선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와 협의해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3연입교가 건설된다면 지역 주민 민원 훼손을 물론 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행정협의 조정 등을 통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제3연입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질문드린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은 좀 피해가시긴 했지만 중요한 모두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행정협의라는 데에는 국무조정실, 안행부, 국토부, 인천시, LH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당사자들의 협조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국토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우선 개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돌아가는 전략관입니다. 제3연입교 건설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조도가 됐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3연입교는 인천시가 사업 시행 주체인 도로입니다.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두 개의 민자도로와 기건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두 민자도로의 손실보전 문제가 제3연입교 건설의 핵심 관건입니다. 앞서 인천시에서도 말씀했다시피 13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도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사업 시행 주체인 인천시에서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 방안을 가지고 저희 국토부는 민자법인과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제3연입교 관련한 시행의 주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이제 국토부는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국토부의 협조가 아쉽다. 약간 이제 서로 입장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 있는 것이 이제 LH 토지공사인데요. LH는 지금 이 두 개의 주체 사이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제3연입교를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것인지 LH 입장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다 영종사업본부장 문영수입니다. LH에서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영종 하늘도시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해가지고 제일 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만
2조 5천호체를 그 대량 해압하는 그런 노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3연립부터 지원, 또 영종도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제 지원 등에서 하늘도시 전체가 이제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그 LH로서도 하늘도시는 전체 보유 토지 중에 20%만에 지금 매각되고 한 80%의 토지가 5년 이상 지금 장기 이행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 이제 LH 공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이제 재무적 부담을 좀 안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LH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에 투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저희가 한 하늘도시 1, 2단계 470만 평에 대한 토목공사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도 사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C4 파크 등에서 조경공사를 방문하는 그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침체 이제 터널을 지나서 이제 하늘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상승하고 영종도 내에 그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을 찾고 부동산 투자 이익 이제 확대, 최고로 이제 그 각종 복합 리조트 이제 유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개발사 포절에 인해서 하늘도시가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따라서 영종 하늘도시의 개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송도 컨벤션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을 개최했습니다. 약 4,000명이 이제 그 그린파가 모였듯이 그 열기가 그대로 청약을 이어져가지고 단독주택은 평균 한 51대2, 상업용지는 평균 8대1, 낙찰률 한 240% 이제 높은 낙찰률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외국 투자 유치도 이와 힘입어서 그 바람물이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도시 입지 있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사실 2012년 7월 이후에 그 열악한 입주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늘도시에 입주를 생각하시는 입주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시사이드 파크는 금년말 완공 예정이고, 영종역도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구역을 중심으로 주민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도로나 공원도 깔끔하게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육도 건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정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비 부담 주체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연립교는 입증을 위한 필수 시설이면서도 하늘도시 또는 투자 유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3연립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하고 적정 시기에 사업 차질 없이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늘도시가 발전하고 나아가 영종도 또 인천광역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늘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타 보너스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말씀들이긴 하지만 일단 대략적인 입장을 드렸고요. 자, 이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나 오늘 플로어에 참관하러 오신 여러 주민들이나 하신 말씀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플로어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질문을 받거나 또는 발언 기회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서면으로 쪽지로
질문할 내용이나 발언할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전달하거나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한 뭐 중간에 손을 들거나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서면으로 쪽지로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김요한 사무처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큰 축의 말씀 기본적인 입장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해오셨던 제3연합교 범시민연대의 상임대표이신 김대영 대표님 나오셨는데 뭐 우선 개괄적으로 우선 모두 발언 비슷하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종청라 제3연합교 적시착고 범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희입니다. 인사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좀 확인을, 사실하게 좀 확인하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인천대로 변경 실시가 체결 시에 인천시가 그 당시에 고달주식회사의 지분이 몇 프로였나요? 이게 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인천대교 주식회사의 그 당시 포다죠, 포다. 인천시 지분이 7% 정도.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H가 최근 논의를 통해서 보면 설계비 200억을 연내 주겠다, 내년에 주겠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그냥 단답적으로 확인을 좀 하고, 왜냐면 다음 얘기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미리 여쭤본 거거든요.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은 지금 너무 제3연립교가 지금 정치됐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경제청과 협의해서 이번 설계를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좀 확인하고요. 지금 저희가 제3연계 건설 확인할 때 항상 변경 실시하겠다는 추가 손실 부담금이 계속 정책으로 이 자리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상식의법이라고 변경 실시 협약 당사자가 정부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변경 실시에 따른 추가 손실량은 예정된 것이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방지시설 제3국이 놓게 되면 그 변경 실시 협약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추가 손실금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정되지 않는 변경 실시 협약을 할 때. 인천대교에 대표님, 그 구체적인 거는 좀 있다고요. 전반적으로 모두 발언 형태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급했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3연립교회는 절차상 문제라든가 제3연립교 가진 의미나 제3연립교가 건설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오늘 참석해준 국토부나 인천시나 LH가 좀 깊은 정말 진솔한 그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보도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거의 제목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예, 앉은 자리 순서대로 우리 인천시 김정은 의원님께 간단하게 기본적인 입장 말씀만 먼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저께도 제가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8대 전략 산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공항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연육교를 통해서 경제자격 활성화를 했을 때 인천시가 더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제3연육교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인천시의 가장 큰 어젠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 제가 시정을 통해서도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또 그러한 그 의지와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이 말씀하신 민간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보전 문제도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종 지역에 그 하늘도시 570만 평의 LH 공사가 8조 2천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LH가 6조 2천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인천도시공사가 2조 3천억을 투자해서 인천시가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지금 2조 3천억을 지금 투자한 상태고 회수가 안 되고 있어서 인천의 재정 상태는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약속대로 제3연육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인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 역시 LH가 약 6조 5천억 사업을 해서 약 540만 평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 한 1000만 평 정도를 국토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3연구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2001년도와 2005년도에서 합리적인 그 요금체계 구축을 위해서 실시계획 변경 협약을 맺었는데 그 양쪽 다리 보조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변경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도 가볍게 얘기하면 공항공사가 한 1700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영종도 면적은 약 5천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하늘도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커다란 면적이라든가 인천이 전체에 성장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제3연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쫓겨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초청자로 두 분,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 의원님을 초청을 했는데 많이 바쁘신지 오늘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계십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중구의회의 김규찬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모두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어쨌든 그 제3연육교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오늘 토론의 핵심 쟁점은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할 거냐가 따져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담을 어느 측이 부담해야 되냐 이걸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토교통부하고 인천대교 민자업지구 바닥개발 주식회사의 협약서 63조에 보면 경쟁 방지 조항이 있는데 그 협약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협약으로 인해서 국민의 복지를 중점을 두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 그 제3연구를 못 넣게 하는 그런 방지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협약서다. 그래서 원칙을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협약서를 파기를 할 책임은 국토부 장관한테 있다. 정부한테 있다. 그리고 그 협약서를 파기를 못하면 이 손실보전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돼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동 지역을 활성화해서 제3연구를 못하더라도 영동대교와 인천대교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통량의 대폭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주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차차 토론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으로서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장님, 기재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기재입니다. 저희 동아일보에서는 이제 인천 지역판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3연육교와 관련된 보도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근데 저희 신문지상에 제가 보도를 했던 거를 좀 기사 스크랩을 제가 좀 오늘 다시 한번 해보고 났는데, 지금 모두 발언을 하셨던 각 기관, 핵심 기관들의 입장이 이렇게 거의 한 2009년도, 10년도까지는 제3연육교를 건설하자, 시에서 제안을 하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남기업이 민자유치를 추진되다가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10년도까지는 2014년 아시아게임 이전에 건설하겠다. 대충 2010년대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시와 국토부와의 어떤 이견이 계속 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사실 이해 당사자가 여러 축이 있는데 2011년도가 지나서부터는 양 기관의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심각하게 대립하는 형태로 하면서 지역에서도 이제 항의 집회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그 논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모두 발언에서도 결국 그 선상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내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되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손실보전금이 마치 이걸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저는 풀리기 어렵다. 이제 좀 논의하면서 더 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공익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됐고, 그래서 지금 영종대 엊그제 우리 LH에서 분양할 때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영종대 외무도의 어떤 자산 가치, 이건 상당히 높은데 지금 통행료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저도 영종도가 좋아서 한 4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밖에서 저 영종도 산다 그러면 통행료 비싸지 않냐. 첫 질문이 그거예요. 그 통행료 부분이, 그러니까 제3연육교를 포함한 통행료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논의가 돼야 이쪽에 진정한 가치를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직접 참석을 못하셨지만 대신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문병우 의원실에 이경수 보좌관님이 말씀을 전달해 할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문병우 국회의원실의 이경호 보좌관입니다. 예, 오늘 저희 의원님께서 지방에서 의원 워커샵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 못한 점 소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대신 일가도 오는 이유는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국토교통위 위원회 때 영종도 제3연육교 문제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상 저희가 꾸준히 매달렸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상임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송통신이 원자력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2년 전에 상임위 실무일을 볼 때 저희가 이제 그때도 국토교통부도 나오시고 인천시도 나오시고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 논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도 변함이 없다, 조금의 진전도 없다. 그럼 또 앞으로 또 이게 진전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국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인천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LH 모두가 그 당시 다 아시다시피
다 책임을 져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에도 보니까 인천시에서 먼저 뽑아야 된다, 뭐 제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또 그게 지금 아까 나온 문제 그리고 전에 나왔던 문제도 늘 문제가 돈이 아닙니까? 손실보조금 문제인데 그때도 그 손실보조금이 도대체 보조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것만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참석하셨던 분들 있을 텐데요. 그때 따져보니까 12가지인가 14가지인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대략 잡았어요. 그러면 좀 더 엄밀히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보조금 문제 아까 박희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손실보조금 문제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미래 불확실한 어떤 돈을 가지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감론을박을 하다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은 이제 상임위도 아니고 또 지역도 조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에처럼 본격적으로 계획은 못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저희가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 의원님이 직접 오시진 않으셨지만 대신 오셨으니까 끝까지 남아서 지켜보시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자리를 마련을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이전에 1차 토론도 있었고 그때 했던 얘기는 비교적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을 한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은 좀 핵심만 정확하게 질문을 해서 그런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민들이 되게 이게 제3연육교는 이제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닌가. 예전에 제3 한강교라는 노래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바다로 흘러만 간다 그랬는데 그냥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새로운 시장님이 연내 찾고 내지 상반기 찾고 이런 발언을 이제 수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우선 본격적인 쟁점 토론에 앞서서 그럼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연내 착공,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본격적인 쟁점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보관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저희가 연내 착공을 하려면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손실보전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지금 기관별 이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민자도로에서 발생되는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고요. 우리 인천시는 3연육교로 전환되는 손실보전금을 국토부가 MRG가 남아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MRG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 동안 국토부, 우리 인천시, 그다음에 LH가 같이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사업자 영종대교원이 인천대교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협약 내용대로 그대로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MRG를 국토부에서 받는 MRG가 200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24년, 그러니까 2024년까지죠. 근데 운영기간은 하나는 30년까지고 하나는 39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의 MRG와 운영비를 다 이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박희재 부원장께서도 말씀했는데 용역을 한 경우가 2022년에 이제 되는 걸로 보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한 1조 4천억 정도의 그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아까 그 저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구하는 건 지금 MRG를 국토부에서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에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손실보전금이 3년 6개월 났을 때 손실보전금이 어느 정도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검토를 해주면 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인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영종도를 크게 민재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다 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건 손실보전금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고요. 건설부는 5천억에 대해서 이제 그 LH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선착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선착공 이런 부분도 협의한 결과 어떤 손실보전금이 어떤 그 해결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손실보전금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그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좀 그 대교에 대한 그 우리 인천 기준으로 하면 영종도교에 대해서는 3,700원, 인천대교에서 6,000원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그 3연인교와 관계돼서 연계해서 민자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선착공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보도에 의하면은 연내 또는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는 보관은 현재 없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제3연육교가 이제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이제 하십니다. 아까 국가 경쟁력 강화, 그 과정으로는 주민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는 기본권적인 입장에서는 주민의 이동권이나 무료 통행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다른 일반 주민의 감각으로는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의식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연육교가 건설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약속을 믿고 이사를 오고 분양을 받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건설 계획이 다양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또 협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선 이제, 법적인 주체와 실제 시행하는 주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가 시행의 주체고, LH가 보다 이제 구체적인 시행의 주체고,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세부 쟁점을 들어갔어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추가 손실 부담을 하게 된, 경쟁 방지 조약 등의 협약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대표님께서 이 협약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의문점 또는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주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1991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하고 2011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제3연육교 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라 영종국제도시에도 2006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그 전에 그 재성물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에 의한 2005년 5월달에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변경 실시간을 이제 체결함으로써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추가 손실 부분이 이렇게 지금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제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해봤을 때 업무를 갖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가 대한민국 건설노동부하고 고도 주식 계산한 말이죠.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계약 당사자의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손실은 그 당시에도 경쟁방지조항에 의해서 재생업계를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할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이 가능한 건데, 지금은 재생업계 건설을 이천시가 손실부담금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이 나야 승인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하나씩 하고 비슷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LH 호텔의 조성이 익히 변경 실시 예정하고 충돌이 있어서 재정 건설이 용이하지 않는다고 하면 LH 호텔을 잘 조성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성 근거가 뭔지 이렇게 좀 여쭤보셨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변경 실시 협약은 2000년도에 이루어졌고, 2000년도에?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변경 실시 협약은 2000년에 이루어졌고요. 인천대교 변경 실시 협약은 200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라 영종지구 실시계획 승인은 200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 승인은 당시에 이제 산자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저희 부에서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도로 개설 문제는 세부 검토에 이루어진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LH에서 사업비 그 5천억을 부과한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확정되지 않고 협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잘못 부과됐다, 이렇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더 궁금해하는 사항이 이제 생기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어가 보시죠. 예. 지금 이게 변경 실시가 갖는 의미를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먼저 할아버지 아파트 입주민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또 LH를 적극적으로 토지를 분양할 때에 제3연립 건설이라는 것은 이미 다 대면대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믿고 토지를 잡고 토지가 건물을 지어서 그까지 해서 피해가 막대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앞서 있는 제시 도시계획이나 청라 영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시 내용과 충돌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부득이하게 어떤 그 국토 개발 계획의 변경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그 사후 조치로서 그러면 제3연립교를 안 넘는다 한다든가, 아니면 변경 실시 예방 내용에서 좀 달리 한다든가 해서 선의의 피해라든가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추가 손실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초적으로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3연립 건설비 손실 보전으로 인천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건 납득이 좀 가지 않는다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라 영종지구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두 민자도로 협약에 따른 경쟁방지 조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건 이미 지적된 바이고요.
제3연육교는 국토부가 계획한 도로가 아니고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두 개의 민자 협약상 거기에 손실 보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 원인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그 보전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까요? 예. 네,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7조에 보면 국민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의 도로의 건설의 책임은 국가가 지게 돼 있고, 다음에 국가가 존재하는 게 국민의 복지 정전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왜 2005년도에 국토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고도개발 주식을 하고 병행약속을 맺을 때 왜 63조의 경정방지제한을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 경정방지제한이 인근부지나 전체적인 외의 제3연육교 또는 도로나 철도로 볼 때에 MRG 외에 추가 보상 특혜를 주는 걸 못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인천시가 국민을 위해서, 복지정부를 위해서 무료로 전국민을 물리려고 하니까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복지정부의 책임을 지는 국가가 그런 무책임하고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쟁방지조약 협약을 맺었나 이거죠.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걸 왜 그랬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경쟁방지조약은 내서는 안 됐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2019년에 잠깐만요. 플로어에서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서면으로 적어서 주시면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프에. 국토부의 이제 손명수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어떤 추가의 답변을 뭘 또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쟁방지조항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조항이 잘못됐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쟁방지조항이 잘못됐으면 계약서를 파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정부가. 예. 그러나 잘못된 계약을 파기해서 그 민자업체한테 추가 보상금 없이 국민에게 복지정부를 위한 무료도로 전국민 무료도를 만들 수 있게끔 정부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경쟁방지조항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계약서를 파기해야죠. 그 조항을. 모르신 말씀이에요. 경쟁 답변해 주십시오. 좀 갑자기 청문회 분위기로 같이 답변해요. 토론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방적으로 뭐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힘을 합칠 게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뭐 다른 방안을 또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대화를 풀고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자리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도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잘못된다는 것하고 그것을 뭐 파기하거나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가는지는 별개로 보이는데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사업을 할 때 경쟁방지 조약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에 들어가고요. 인천시에서 하는 민자 사업에도 다 들어가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경쟁방지 조약 자체는 여기에만 특별히 들어간 게 아니고 대부분의 민자 사업에는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은 뭐 계약의 일반 그 상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협약은 이제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하고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협약 변경을 위해서는 그 양쪽 대교 운영자와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한 적은 계십니까?
뭐 시중에도 조금씩 돌아다니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접촉들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협약서 안에 이제 상당히 국토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많이 좁혀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가지 뭐 중재나 선협의 등을 거쳐서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뭐 추가 협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다른 뭐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그 협상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동안도 저희가 일부 인하한 바가 있고, 지금 최근에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서 다시 또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손실 보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손실 보전 방안이 나와야지 저희가 민자법인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는 지금 뭔가 협의를 진행할 자체에 거리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인천시도 그 잘못된 그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갖고 3개 터널이 그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갖고 그 협약을 변경해서 다시 한번 그 고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그 당사자가 그 터널 운영 당사자가 맞다. 그러면 자기들도 통행량을 잘못 예측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하고 일부는 인천시 요구를 수긍해서 이렇게 바뀐 얘기가 있어요. 변경 협약이. 그래서 지금 그러한 노력이 가장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계약 체결할 때 어느 누구도 손해보려고 뭐 사업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경쟁 방지 조항이나 이런 걸 넣고 싶어 하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다. 또 지금 와서 보면은 조사 자체도 전제도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데요. 지금 뭐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그 예측 통행량 자체가 잘못 조사됐다. 거기에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손실 보전해 주는 것도 80%였다가 뭐 100%로 올라가고 뭐 이러는 것이 좀 과도한 편파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느냐는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라 그것이 오게 된 과정이나 또 변경돼서 더 좋게, 그쪽에만 더 좋게 유리하게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입장을 좀 너무 집중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오늘의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MRG를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90%에서 80%로 저희가 협약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더 유리하게 한 게 아니라 정부 쪽에 유리하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행량 자체의 예측 문제는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제1호 민자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이 있으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지금 논의를 진행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어제 2003년 2003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운동을 해서 지금부터 하고 있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의 문제점, 최저임금 보장 제도의 문제점, 다음에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왔고 그런 활동 가운데서 시정이 많이 됐는데요. 아까 국장님 이제 말씀하신 제가 토론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싸우자는 건 아니고 이게 토론으로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방지조항은 민자사업의 일반 조항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일반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민자사업을 하는데 교통량 부품으로서 하는 게 잘못됐는데 그 교통량 부품, 예측 부품을 보장할 경우에는 최저 인원수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공항고속도로가 20년, 인천대교가 15년 해줬는데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보장은 됐고 특혜는 혜택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 지속운수 보장을 하고 플러스 두 번째 특혜가 제3능력교회나 다른 능력교회는 그 지속운수 보장기간을 10년씩 20년씩 연장하는 규정은 해줘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었고 이중 특혜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명백하게 잘못됐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복지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개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 조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변경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폐기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